네, 오늘 이제 114번까지 오늘 할 거고요. 여기는 건 천일문 문제집 그 페이지입니다. 40쪽부터 45쪽이고 미리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셔서 필요한 부분 114쪽까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한번 체크해 주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냥 제가 혹여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죠? 단기 특강, 단기 완성 이런 것들 좋아하시죠? 어떠한 학원도 어떠한 강의도 장기 완성, 장기 특강 이런 말 없습니다. 근데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단기 완성이 아니라 장기 완성이에요.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 중에 단기적으로 완성된 건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단기적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완성을 했을 때 만약에 정말 우리가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걸 단기적으로 완성을 한다면 왜 남들이 그게 없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단기적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꼭 500번까지 마무리 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채워나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배웠던 거 꼭 복습하시고 필기를 많이 하는 게 물론 제가 필기는 해드려요. 맞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할 때 쓰시면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 오늘 강의 한 개 듣고 뭐 배웠어? 라고 할 때 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게끔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도 좋아요. 정말 뭐라도 좋으니까 학습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거기 천일문 사이트에 가도 있고 제가 이제 노션에 올려놓은 그런 해설 파일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하면요 공부가 된 거예요. 필기를 많이 한 학생, 해석이 되는 학생, 누가 2001문 공부를 잘한 겁니까? 해석이 잘 된 학생이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구문별로 좀 정리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단어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제 SV 뒤에 명사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SV 뒤에 명사가 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동사는 기본적으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올 때 저는 동사를 두 가지로 나누어요. 물론 한국어에서는 뭐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나누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자동사는 뒤에 명사가 올 수 없다. 타동사는 뒤에 명사가 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언어기 때문에 예외는 좀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기본적으로 뭐가 오냐면 부사가 오죠. 근데 우리 지금 주어 동사 뒤에 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명사가 없다. 혹은 부사구나 부사절이 있다. 아니면 가끔씩 나올 수도 있지만 뒤에 형용사가 있거나 명사가 있다. 자, 뭐가 나왔죠? 명사가 나왔습니다. 명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는 경우 이럴 때 우리 자동사가 나온 뒤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전명구 혹은 형용사, 명사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보어라는 거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요. 명사인 주어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나오는 이 타동사인 경우는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이 주어와 이 명사는 목적어라고 하죠. 여긴 주어고 얘는 목적어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주어와 여기 있는 명사는 다른 명사예요. 목적어니까. 맞죠? 가끔씩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제기대명사를 쓰긴 하는데 여기 나오는 명사는 얘고요. 여기 나오는 명사는 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런데 명사 나온 경우가 많이 없는데 좀 이따 그런 경우가 보일 때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동사는 뒤에 명사가 오지 않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자동사는 뒤에 명사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오는 경우가 있을 때 같다 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데 동사 거의 뭐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책에서도 예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따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 뒤에 동사, 명사가 나온다면 다시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온다면 이 명사는 거의 99%의 확률로 얘는 목적어일 겁니다. 맞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명사일 때예요. 자, SV 뒤에 명사는 대부분 목적어이면 때로잖아. 때로 맞지? 보어 문양으로 드물게는 주어 동사 문양, 부사 문양으로도 쓰인다 라고 나왔어요. 선생님 그럼 여기는 명사가 쓰면 부사로 쓰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 드물게잖아. 거의 90% 이상은 이렇게 쓰인다. 아니 거의 99% 정도는 이렇게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해석한다. 근데 어색한 경우 주어나 의미 관계를, 명사 의미 관계를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어색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찾아 나가시는 겁니다. 자, 밑에서부터 볼게요. Humans have strong preference.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선호를. preference는 for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자, 뭐라고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preference for 이라면 뭐뭐에 대한 선호예요. 우리 interest in 하면 뭐뭐에 대한 관심이죠. 그런 식으로 잘 어울리는 단어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선호를 뭐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우리 instant나 immediate나 이런 시간적으로 즉각적인 개념이죠.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자, 그리고 preference는 또 over이랑 또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뭐뭐보다 뭐뭐를 선호한다 라고 할 때 우리 이 over 대신에 prefer 같은 경우에 또 to도 쓰기도 하잖아요. 맞죠? 뭐뭐보다 뭐뭐를 선호한다. 그래서 뭐보다 선호하냐면 delayed, 지연된 보상보다. 자,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주어 동사 뒤에 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명사가 여기 있는 주어랑 다른 개념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지 않네? 오케이. 다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선호를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뭐보다 지연된 보상보다. 자, 밑에 자 가끔씩 비동사 계열 등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I am 명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나는 도익이다 라고 할 때 주어가 결국 뭐예요? 나. 결국 명사가 올 수 있잖아. 쌤 아까 전에 때로 그렇지. 때로 명사가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become류 동사들. 그래서 I became a doctor. 나는 의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결국 주어랑 얘가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어랑 얘랑 같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아무런 명사가 절대 올 수 없는 걸 뭐라고 하는 거고 일형식 동사라고 하는 거고 I swim 뒤에 명사 오진 않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there is a saying 말이 있습니다. 격언이 있어요. 이거는 이 격언들을 부연 설명해 줄 거예요. 같은 겁니다. 땡땡은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독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무슨 말이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문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You are history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역사야. 무슨 말이죠? 너 이미 끝난 거야. 이런 뜻이에요. 경찰이 도둑을 딱 잡고 You are history 이러면 너 이제 끝난 일이야. 맞죠? 끝난 거야. 역사가 된 거니까. 그래서 어제는 지난 일이다. 결국 뭐예요? 너는 어제는 끝난 거고 역사고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미스테리다. 지금 근데 우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 보이시죠? But today is a gift. 그렇지만 오늘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이 중요한 거야. That is 그것이 why 그것이 왜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It is called 오늘이 불리는 이유이다. 뭐라고? present 선물이라고. 지금 말 굉장히 멋있게 하죠? 우리 present가 주다 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참석한 현재이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자리가 품사를 결정한다. 그래서 선물이고 쿵푸팬드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비동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언어는 100%는 없어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이 있는 주어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와도 같은 거죠. 얘를 우리가 보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주어 뒤에 비동사 뒤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올 때는 보통 얘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 전치사도 있는 거고 보통 I am doing, I am happy, I am at school 어때요? 다르죠? 그리고 이때는 명사이다, 형용사 하다, 명사에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이 비동사가 많이 됩니다. I am doing, 나는 도익이다. I am happy, 행복하다. I am at school, 난 학교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규칙을 찾으시면 조금 보이기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사가 있는데 부사 같은 경우도 그냥 명사로서 쓰입니다. 그래서 US, 미국은요, is a few generations away. 몇 generation, 세대가 떨어져 있다. 근데 얘는
얘가 한 요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면 좀 쉬운데 이런 표현이 좀 있어요. 명사 away 하면 몇 미터 떨어져 있다 이렇게 쓴 표현이야. 그래서 원래는 US is away a few generation 이렇게 느낌이 요 느낌이죠. 맞죠? 그래서 몇 세대 떨어져 있다. From slavery 뭐로부터? 노예 제도로부터. 그러니까 노예 제도로부터 몇 세대만 떨어져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땡땡은 1번 that is, 2번 but, 3번 부연. 얘를 우리가 환언이라고 하고요. 같은 말. but은 그러나죠. 부연은 이거랑 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로 쓰였어요? 1번으로 쓰였습니다. 자, 즉 이거예요. 즉 racism, 인종차별은 is still ongoing,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종차별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게 몇 세대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주어랑 명사가 다르죠? 미국이 몇 세대랑 떨어져 있는 게 얘가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99부터 101 해석하셨죠? 해볼게요. 자, It's been so long since 라고 나왔는데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since 같은 경우에는 1번 뭐뭐 이래로, 얘는 짝지가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완료가 쓰인 거예요. 2번 뭐뭐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뭐뭐 때문이고 어떻게 하면 이래로예요? 현재 완료가 쓰여 있으면 거의 이래로고요. 현재 완료가 없으면 때문에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이래로고요. 때문에는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이래로는 명사가 나올 수도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때문에는 무조건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야기한 이래로 It's been so long,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것도 보이시나? 이런 게 잘 보이셔야 돼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 이거야 맞죠? 그 결과 I can feel the distance between us. 난 느낄 수 있습니다. 뭐를요? 그 거리를요. 어디 사이에 있는? 우리 사이에 있는. 자, feel 뒤에 목적어 나온 겁니다. 해석상 내가 거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거리를 느낀 거지. feel은요, 감각, 지각 다 돼요. 뭐라고요? 감각, 지각 다 되고 게다가 그냥 타동사를 목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뒤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명사 뒤에 ing나 pp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전명구도 올 수 있고요. 근데 이때는 예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고 이때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이제 감각동사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그냥 타동사인데 지금 여기서는 또 밑에 한 개 나오는 거는 요거, 얘는 가끔씩 얘는 그냥 느끼다거든요. 원래는 여기 있는 주어랑 목적어랑 보통은 거의 달라요. 여기 있는 목적어랑. 근데 가끔씩 같은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like 명사가 더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그러면 뒤에 명사를 쓸 때 나는 명사처럼 느끼다야. 나는 바보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예요? 바보지. 그러니까 보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상 나는 바보를 느낀 게 아니라 바보처럼 느껴진 거니까 나는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바보라고 느낀 거죠. When I dropped my phone, 내가 떨어뜨렸을 때 나의 휴대폰을 from the building, 빌딩에서 뭐 하는 동안에 while taking a selfie. 셀피가 셀카거든요. 그래서 내가 셀카를 찍는 동안 while 뒤에 ing는 무조건 ing하는 동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while이 문도 맨 앞에 나오면 좀 이따가 보이시겠지만 그때는 비록 때문에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항상 그런가요? 하면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while이 동안이라는 뜻도 있고 반면이라는 뜻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보통 이런 I 같은 글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적인 글이 아니라 논문이잖아요. 그러면 동안에라고 쓰이기보다는 비록 뭐뭐이지만이라고 쓰이거나 반면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따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The Biggest Tomato, 가장 큰 토마토 파이트 페스티벌은요 라 타마티나에서 happens, 발생합니다. 주어 여기죠? 동사 여기. 이것도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막 콤마 뒤에는 ing가 공룰이지 하지 마시고
이 콤마가 어떤 콤마인지 확인하셔야 돼. 그러니까 주어 동사 콤마 ing는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콤마는 그런 콤마가 아니잖아. 삽입이잖아, 삽입. 본격으로. 맞죠? 그래서 가장 큰 토마토 파이트 페스티벌은요, 라 타마티나라는 열립니다. each year. 얘가 이제 부사로 쓰인 거죠. A를 이제 부사, 구 정도로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n Spain, 스페인에서 열립니다. Involving, 포함하여 some 40,000 people, 4만 명의 사람들이 throwing 150,000 tomatoes, 15만 개의 토마토를 at each other, 서로들에게 이렇게 던지는 4만 명의 토마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런 영상 보신 적 있나? 막 토마토 막 다 던지고 막 그러는데.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문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run이라는 동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시켜보면 막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알고 있는 의미가 조금 너무 지엽적일 때 막 걸려. 근데 그게 문장에 노출을 많이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많은 문장에 노출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사전으로 외울 때는 run 하고 단어 외우면 달리다만 외우셔. 그럼 이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run이라는 거는 자동사로 쓰일 때는 달리다가 맞아요. 근데 타동사로 쓰면 운영하다고요. 얘가 이형식 자동사로 쓰이면 뒤에 형용사가 와서 형용사에 진다 라고 쓰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형용사에 진다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심지어 여기서 1번의 run은요, 운영되어진다 라고 쓰였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다닌다의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run 뜻 뭐야 라고 하면 1번, 2번, 3번 전부 다 됩니다. 뭐뭐 해지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 내가 물어보죠, 여러분. 만약에 외국인이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야, 보는 눈이 많으니까 우리 여기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눈은 뭐예요? 눈인가요? 스노우예요? 아이예요? people이죠.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이잖아. 그럼 외국인들이 눈이라는 걸 보고 snow, people, I 이렇게 외울 거 아닙니까? 더 많죠, 실제로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외국인이 야, 근데 왜 여기서 보는 눈이 많다가 snow가 아니야? 라고 하면 그냥 문맥상 그래 라고 할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기본적으로 아는 건 조금 있어야 그게 이해가 됩니다. 자, buses to Oxford, 옥스퍼드 행버스는요, runs, 운영되어집니다. 다닙니다. every half hour, 30분마다. The college runs, 그 college, 대학교는요, runs course, 명사 나왔죠? 여름 과정을 운영합니다. 누굴 위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stand는요, 맞죠? stand. stand가 이제 견디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견디다, 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 보통 이제 stand 뒤에 서는 개념, 뒤에 아무것도 명사가 없다 라고 나오면 서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뭐를 견뎌야 한다 명사가 나오면 그때는 뭐 견디다가 되는 겁니다. You must stand. 너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서야 돼요. A few steps away. 몇 스텝 멀리 떨어져서. 요거 딱 보자마자 아까 뭐 a few generation away 비슷하죠? 그래서 몇 스텝, 몇 걸음 떨어져서 서 있어야 돼. 뭐로부터? From the artwork. 그 예술 작품으로부터. 미술품에서. I can't stand. 나는 견딜 수 없어. The noise. 그 소음을 of heavy traffic. 극심한 교통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짝지들이 있어요. stand도 견디다 이렇게 나왔을 때 보통 이렇게 I can't stand. 나는 견딜 수 없어.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공부할 때 확실히 합시다. 확실히. 어중간하게 하면 계속 해야 돼. 자, 이제 주어 동사 뒤에 전명구가 있는데 전명구의 역할부터 봅시다. 맨날 전치사들이 뭐 해야 돼 하면 명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전치사라는 거는 뭐 on이나 in이나 at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너 어디에 있어? 라고 하면 나 위에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책상 위에 있어. 아니면 빌딩에 있어. 이렇게 위 이런 것들이 전치사인데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대하여 아니면 뭐뭐에 관한 이런 것도 전부 다 전치사죠. 이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따라와야 되고 이 말이 안 되잖아. I am in 이건 안 되잖아, 말이. 그러니까 전치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고 명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것도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치사의 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이상이지. 그러면 이 단어는 항상 맞죠? 우리 단어가 두 개 이상일 때 우리는 구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명구의 뜻이 뭐냐고 하면
아니, 2개 이상의 단어가 쓰였는데 전사 뒤에 항상 명사가 와야 되니까 전명구라 부르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전명구의 그럼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 전명구는 문장에서 2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개? 2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2가지 전부 다 수식 어구 역할을 합니다. 수식 어구 역할을 하는데 1번은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그럼 전명구는 뭐가 돼요? 형용사구가 되겠죠. 2번은 부사구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부사는 모든 걸 수식할 수 있지. 뭐를 제외하고? 명사만을 제외하고. 형용사구는 뭐만 수식해요? 명사만 수식하겠죠. 그러면 지금 주어 동사 뒤에 전명구라고 나왔습니다. 뭐가 없고? 명사가 없고. 그러면 주어 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80~90%가 어떻게 쓰이냐면 여기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I was at school. 난 어디 있어요? 학교에 있어요. 내가 학교가 아니잖아. 맞죠? 그런데 가끔씩 여기에 like가 오거나 여기 그 다음에 명사가 와서 여기 감각동사일 때 여기 있는 전명구가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많이 나오는 것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외의 것들은 조금 치환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보통 주어 동사 뒤에 전명구는 부사구예요. 가끔씩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구로 쓰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 if you don't have the power. 만약에 너가 힘이 없다면, 이것도 짝집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power to, 뭐뭐 할 힘이에요. 만약에 너가 힘이 없다면, 너 자신을 바꿀. then, 그렇다면, nothing will change around you. 어떠한 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어디 주변에서는? 너 주변에서. 얘는 지금 뭐로 쓰인 거예요? 부사구로 쓰였다니까. 왜냐면 nothing이 around you랑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너 주위에서는. 그리고 부정어구 해석하는 거 잘 보세요. 어디 부정하고 있다? 동사 부정하고 있다. 동사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어구가 문도 맨 앞에 오면 부정어구는 동사를 부정해서 해석하세요. 어떠한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너희 주변에서. 자, a journey, 한 여정은요, of thousands of miles. 여기 보시면 1000마일의 여정이죠. 얘는 전명구잖아. 얘도 맞지? 뭘 꾸며주고 있어? 앞에 꾸며주고 있지. 맞아요? 전명구 앞에 꾸며주고 있잖아. 형용사로 뒤에서 할 거지만 전명구는 형용사 역할도 있다.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덩어리가 길면 뒤에서 앞에 걸 꾸며주잖아. 그래서 1000마일의 여정은요, must begin, 반드시 시작해야 됩니다. with a single step, 하나의 걸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1000마일도, 1000걸음도, 천리길도 그 속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거랑 같지 않죠? 그래서 얘는 보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보어가 아니라 죄송해요. 부사.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때 보통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이렇게 like가 있어요. like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감각동사 뒤에 감각동사 하자마자 떠올라야 되죠? 뭐가? seem, appear는 머리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감각동사 5개 우리 look, smell, sound, taste, feel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것도 얘기하면 갑자기 see 얘기하고 지각동사 얘기 헷갈리지 마시고 원래 여기 뒤에는 이렇게 to be가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이제 형용사가 오죠. 이렇게 형용사가 오고 여기도 이제 형용사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 뒤에 명사가 얘는 그냥 명사가 이제 to be 오고 올 수 있는데 like 오고 얘도 like 오고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원래 그냥 명사는 잘 안 와요. 아까처럼 앞에 like a fool 이라는 문장은 잘 안 옵니다. 원래 like, 미안해요. feel a fool 보다는 feel like a fool 이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like, 여기도 like. 그래서 이때는 이 명사가 여기 있는 주어랑 동일한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볼게요. 자, when you get closer to people. 얘도 보면 이 형식이야. get이 없다가 아니라 가까워지는 거잖아. get 형용사이지다. 우리가 더 가까워질 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행복은요 feels like our joy. 우리의 행복처럼, 우리의 즐거움처럼 느껴집니다. 같죠? 그리고 their pain. 그 사람들의 고통은 feels like our pain. 우리의 고통처럼 느껴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뭔가 가까워지면 그 사람들의 감정이 우리에게 전이되어진다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죠. 자, 105번부터 여기 한번 볼게요. 해석하셔야 돼. 자, repetitive training, 반복적인 학습은요. 훈련은 makes you, 만듭니다. 너를 더
편안하게. 얘는 목적격 보어 맞죠? make 목적격 보어. because 왜냐하면 confidence 자신감은요. 그로도 뒤에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럼 형용사의 지라야. 그로 뒤에 명사가 오면 명사를 키우다. 그로 뒤에 아무것도 안 오면 잘하다. 이해되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신감은 오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커집니다. 자랍니다. 이 개념이겠네요. 여긴 자신감이 시간이 지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구 정도로 보시면 돼요. adverb. 자, 10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라색을 내가 써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방콕이나 이 타이 쪽 가시면 보라색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보라색이 왜 이렇게 많지? 거기 보라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라색이 막 다 보라색이 엄청 많아. 막 보라색 좋아하면 막 한국에서 옛날에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좀 이게 크레이지하다고 들었는데 거기서는 다 보라색이야. 자, 106번 people 사람들은요 행동합니다. 자동사겠지, 맞지? 어떻게? In a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어. in 뒤에 형용사 way 나오면 뭐뭐한 방식으로,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In a big crowd 대중 속에 있을 때, 큰 무리 속에 있을 때 다르게 행동합니다. than 뭐 하는 것보다 그들이 대동사죠? 행동하는 것보다 뭐 할 때? 그 사람들이 혼자 있거나 혹은 누구와 있을 때? 더 작은 그룹과 있을 때. 여기 있는 건 뭘 받는 거야? 여기 어리 생각된 거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뭐로 쓰였어요? 전명구. 명사 전명구가 부사구로 쓰였고 아까 내가 그랬지. 비동사 뒤에 전명구 있을 때 어디에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더 작은 그룹에 있을 때. 완벽하지? 공식 맞잖아. 107번 Time is of the essence. 자, 우리 of 뒤에 이게 추상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형용사로 좀 바꿔주셔서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of importance, 그 다음에 of value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은 important가 되거나 아니면 valuable이 됩니다. 미안해요. valuable이 됩니다. 그리고 be of는요 뭐로 쓰일지 몰라.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be of는 has나 have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를 가지다 라고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추상명사 나왔을 때는 형용사라고 해석을 하면 여기는 of the essence는 어떻게 해석해요? essential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런 게 많아져야 됩니다. 정말 많아져야 돼요. 그래 해석이 잘 됩니다. 시간은 중요합니다. 바로 되죠? 맞죠? 시간은 중요합니다. 아니 뭐 시간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삶은요. 살아라. 살아라. as though는 as if지. 주어 동사 나오고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아니면 듯이 마치 삶이 짧은 것처럼 살아라. because 왜냐하면 삶은 짧기 때문이다. 시간은 중요합니다. 사세요. 삶이 짧은 것처럼. 왜냐하면 삶은 진짜 짧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오늘이 너희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오늘 여러분이 살 거와 똑같은 삶을 살 거냐. 뭔가 점점 틀딱이 되고 있는 느낌인데. 자, 원래 나이 들면 그렇습니다. 선생이란 직업을 하면 계속 뭐 이래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전명구 이렇게 나왔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전명구라고 쓰였어요. 다시 전명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형용사구 역할이랑 그 다음에 그렇죠. 좋았어. 부사구 역할을 한다. 그러면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전명구가 쓰였다 라는 거는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형용사 역할을 한다면 뭐를 꾸며줄까? 얘를 꾸며주겠죠. 맞지? 근데 얘가 만약에 부사 역할을 한다면 그럼 뭐 얘는 그때는 얘 빼고 뭐 요걸 꾸며주거나 아니면 문장을 꾸며주겠죠. 이해되셔요? 근데 부사가 여러분들이 꾸미는 걸 정확하게 찾는 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얘를 안 꾸며주면 그냥 해석하면 끝나. 알겠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108번 보겠습니다. messages, 메시지의 persuasiveness. 우리 persuade가 원래 설득하죠? 이렇게 ness가 있으면 이제 명사형음이잖아. kindness 이런 것들. 원래 persuasive가 이제 설득력 있는 이잖아요. 우리 형용사 뒤에 ness가 붙으면 이제 명사형이 되잖아. happiness, kindness 이런 거 맞지? 그럼 메시지의 설득력은요. concerns. 외우셔야 돼. 관련이 있다. 다시 외우셔야 돼요. 관련이 있다. The credibility,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 여기 꾸며주는 거네, 맞죠? 전면구가. 뭐와 어떤 신뢰성이 있냐면 그 전달자의, 뭐를? 그 메시지의 전달자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 됐습니까? 자, 부사. 자, 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그냥 앞에 있는 명사 안 꾸며주는 거겠지. Advertisements, 광고는요, change people's thinking. 사람들이 이 생각을 바꿉니다. 뭘 함으로써? 우리 세 가지 시리즈 있죠. by ing, in ing, on ing. 한번 말하겠습니다. ing 함으로써, ing 하는 데 있어서, 혹은 ing 할 때, ing 하는 데 있어서, ing 할 때, ing 하자마자. 다시 말하고 ing 하자마자. by ing는 많이 쓰여요. 뒤에가 이제 원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뭘 함으로써?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언어냐면 appeals to emotions. 어필도 이렇게 to 많이 씁니다. 어디 호소하다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여기는 얘는 지금 M이라 적혀있죠? 형용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꾸며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사로 쓰인 거죠. 110번 We are not perfect.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But that. 여기서 that은 우리 that 같은 경우는 지시대명사 혹은 지시형용사. 지시대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앞에 있는 그것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받을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전체 문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때 that은 it이랑 똑같죠. 지시형용사는 그냥 돼 뒤에 명사한 경우 그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We can lay. lay는 두 가지가 있죠. lie의 과거 아니면 lay의 현재. 얘는 뒤에 명사가 안 오고 얘는 명사가 오죠. 얘는 놓여 있다 혹은 눕다. 얘는 두다 아니면 놓다. 이런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an이 있으니까 무조건 얘는 현재 lay가 되겠죠. 타동사가. 우리는 몇몇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다. 둘 수 있다. 어디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도 된다는 거는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는 여러분의 불완전은 여러분이 채워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면거 쓰였는데 여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lay를 받는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자, 목적격 보어. 우리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쓰였을 때 여기 있는 친구가 얘를 꾸며주는 게 목적격 보어인데 목적격 보어에는 형용사가 들어가고 명사가 들어가고 전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전면구가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다른 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얘의 상태를 설명할 때 성질이나 동작은 다릅니다. 동사나 ing잖아. 그런데 지금 전면구가 들어가서 얘를 꾸며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자, overconfidence. over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지나친 자신감, 맞지? 지나친 자신감은 can lead students. 학생들을 어떠한 상태로 둘 수 있다. 근데 어떤 상태냐면 학생들을 꾸며주잖아. With mistaken impressions. 잘못된 인상을 가지고 있게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게끔. 어떤 생각이냐면, 맞죠?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 있는 거는 생각을 받는 거니까 동격이겠네요. 학생들이 are fully prepared. 준비가 잘 되었다고. for tests. 테스트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and no longer. 뭐 부정? 동사 부정. 더 이상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공부를 할. 잘못된 생각이죠. 자, 112번부터 114번까지 보겠습니다. Children's drawings. 아이들의 그림은요. lack은 이제 lack of 명사 이렇게도 많이 쓰이죠. 뭐뭐의 부족. 아니면 lack은 타동사로 뭐뭐가 부족하다.
명사 나올 때 구분해 주셔야 돼. 여기서 동사로 쓰였죠. 아이들의 그림은요 부족합니다. 그 표현이 뭐의? 깊이의. 얘도 보면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잖아, 맞지? 형용사 구 역할. 그리고 the size of an object. 뭐의 오브젝트냐면 물체의 사이즈는요 in a drawing 그림에서 reveals 드러냅니다. 그 물체의 중요성을 어디에 있는? 아이의 마음에 있는. 아이들의 그림은요 표현이 부족합니다. 깊이의. And the size, 그 다음 그 크기는요 of an object in a drawing 그림에서의 그 물체의 사이즈는요 reveals 드러냅니다. 그 그림, 그 아이의 그 물체의 중요성을 아이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릴 때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얘는 덜 중요한 거고 얘는 중요한 거겠지. 자, 113번 보겠습니다. We borrow, 우리는 빌립니다. Environmental capital, 환경적인 자본을. environment가 원래 환경이고 거기에 tal 붙으면 이제 형용사형 어미여서 환경적인이죠. 그래서 environmental friendly 하면 친환경적이 되는 거고 환경적인 자본을 빌립니다. From future generations, 미래의 세대들로부터. 근데 with no intention, 어떠한 의도도 가지지 않고 or prospect, 전망도 가지지 않고 뭐에 대한? 다시 그 자본을 갚아준다는, repaying, 갚아준다는, 그다음 복구시켜주고 갚아준다는 그런 전망이나 의도를 가지지 않고. 원래 여기 뒤에도 of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of가 있기 때문에 같은 전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of가 생략된 거예요. 이게 of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갚아준다는 의도도 그 다음에 전망도 어떠한 것도 없는 채로. 맞죠? 자, 114번. 우린 지금 뭐하고 있다? 부사, 전면구가 부사 역할, 형용사 역할로 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이렇게 되겠지. 따지고 보면 이렇게 모의고사 해석할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지금 천일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왜 이걸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돼. 나왔잖아. 봐봐. while이 문을 맨 앞에 나면 어떻게 해석해라? older로 해석해라. 얘랑 똑같은 게 whereas입니다. 얘네들 둘 다 혹시나 주어 동사 뒤에 이 while이나 whereas가 나오면 일단 반면이라고 해석하세요. 근데 내가 이걸 왜 반면이라고 해석하지 않냐면 친구들한테 해석을 시키니까 반면에 주어가 동사한다 반면이라고 해석하면 이상해. 그래서 비록 주어 동사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비록 many of us, 우리들 중 다수가 perceive, 인지하지만 perceive A as B, 짝지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따지면 뭐 전면구 역할을 하겠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중 대부분이 인지합니다. 곤충을 해충으로서, 해로운 곤충이니까 해충으로서. In reality, 현실에서는, 다시, 비록 우리 대부분이 인식하지만 곤충을 해충으로서. 비록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거 empty 구조네요. 잘못된 거와 진실, myth and truth. 현실에서는 humankind, 인류는요, might cease, 멈출지도 모릅니다. to exist, 존재하는 것을.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을 멈출지도 모른다는 것은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without, 뭐 없이는 their service. 서비스가 원래 도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군대에서도 서비스 마쳤냐라고 고격이라는 뜻도 있고, coordination은 이제 수분 활동이죠. 꽃에서 꽃을 이제 옮겨주는, 수분해주는 그런 수분 활동에 도움, 그 곤충들이 없이는 인간들은 존재하는 것을 멈출지도 모릅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명사 오면 뭐 당연히 뭐 4형식 아니면 5형식이겠지.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to 부정사니까 얘가 이제 목적어의 상황을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구조 분석을 해주시고 어떤 문장이 내가 좀 해석이 안 되는지를 보려면 좀 예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한번 멈추고 다시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해석 안 됐던 문장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채우시면 됩니다. 다시 뭐가 잘 되면 된다? 해석만 잘 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해석 잘 되는 게 내가 구문을 외워서 잘 되기보다는 이런 구조를 잘 내가 이해를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천일문 문제집 그에 맞추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